오늘은 빛의 도시 파리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파리는 항상 좋은 생각이다 라는 오드리 헵번의 명언처럼 파리는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도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25년 3월 현재 파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파리에 대해 품고 있는 환상과 실제 파리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로맨틱한 환상 뒤에 숨겨진 파리의 진짜 모습, 그 아름다움과 불편함 모두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에펠탑 아래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몽마르트 언덕에서 느낄 수 있는 가슴 벅찬 감동까지 파리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리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에펠탑이 첫 번째 목적지일 텐데요. 2025년 현재 에펠탑은 2024 파리 올림픽을 위해 새롭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야간 조명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어 이전보다 더욱 화려한 빛의 쇼를 선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펠탑 입장은 여전히 긴 대기 시간을 요구하며 특히 성수기에는 3, 4시간까지 줄을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인기 시간대는 몇 주 전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올림픽 이후 파리의 관광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인기 관광지의 혼잡함은 여전히 파리 여행의 큰 도전 중 하나죠. 루브르 박물관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으로 모나리자를 비롯한 수많은 명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루브르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새롭게 도입된 증강현실 가이드는 작품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며 모나리자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보이는 작은 그림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루브르의 진짜 매력은 모나리자 이외의 수많은 걸작들과 건물 자체의 역사적 가치에 있습니다. 인파를 피해 덜 알려진 전시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파리의 또 다른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의 화재 이후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진행했고 2024년 말부터 일부 구역이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내부 일부와 외관을 볼 수 있지만 완전한 복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역사적 건축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노트르담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다면 근처의 생트 샤펠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곳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햇빛이 들어올 때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몽마르트는 파리의 예술적 영혼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언덕 위에 위치한 사크레케르 대성당에서는 파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주변 거리에는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2025년에는 몽마르트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어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 확장되었습니다. 다만 이곳 역시 관광객이 많아 진정한 파리지앵의 생활을 경험하기는 어렵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과 소매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에 방문하면 상대적으로 한적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요. 파리의 카페 문화는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현재 파리의 카페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메뉴와 인테리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레 두 마고나 카페 드 플로르 같은 유명 카페들은 해밍웨이나 사르트르 같은 작가들이 단골이었던 역사적인 장소죠. 하지만 이런 유명 카페들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동네 카페를 발견하는 것이 더 진정한 파리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파리 11구나 29의 지역 카페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며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리의 음식 문화는 어떨까요? 2025년 파리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요리와 퓨전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팜 투 테이블 레스토랑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파리의 식당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지 근처 식당들은 품질 대비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인들처럼 점심 특선 메뉴를 이용하거나 시장에서 직접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해 피크닉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센 강변이나 릭상부르 정원에서의 피크닉은 파리지앵들이 사랑하는 여가 활동이에요. 파리 시내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도시 곳곳을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2024 올림픽을 계기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더욱 개선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환경 친화적인 전기버스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나비고 패스를 구입하면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다만 러시아어 시간대의 메트로는 매우 혼잡하며 일부 노선은 노후화되어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업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니 여행 중 대중교통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공유 시스템인 벨리브가 더욱 확장되어 자전거로 파리를 탐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파리의 날씨는 어떨까요? 2025년 3월 파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기온은 평균 5도에서 12도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으니 우산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봄비 이후의 파리는 더욱 아름다워지며 공원과 정원들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특히 3월 말부터는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노트르담 주변과 마레 지구의 벚꽃은 특히 아름답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울 수 있으니 겹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파리의 쇼핑 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입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상점부터 마레 지구의 독립 디자이너 부티크까지 다양한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파리는 지속 가능한 패션과 빈티지 쇼핑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19와 11구 지역에서는 독특한 빈티지 숍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에트나 프랭탕의 건축미도 감상할 가치가 있지만 가격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세인트 우앙 벼룩시장은 독특한 기념품이나 앤티크 아이템을 찾는 분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파리의 밤 문화는 어떨까요? 2025년 파리의 나이트라이프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센 강변의 바지선 바에서 칵테일을 즐기거나 피갈 지역의 클럽에서 밤새 춤을 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내추럴 와인바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파리 동부 지역에는 창의적인 칵테일을 제공하는 스피크이지 바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파리의 오페라나 발레 공연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르니의 오페라하우스나 바스티유 오페라에서의 공연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만 파리의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인기 장소는 미리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의 치안 상황은 어떨까요? 2024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매치기와 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에펠탑, 루브르, 몽마르트 같은 인기 관광지에서는 귀중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서명을 요구하거나 갑자기 팔찌를 채워주는 등의 흔한 사기 수법에 주의하세요.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외곽 지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대체로 안전한 도시이며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인다면 큰 문제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리 여행의 비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2025년 파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입니다. 중심부의 호텔 가격은 매우 높으며 식당과 관광지 입장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선택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나 아파트 숙소를 이용하면 호텔보다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으며 현지 슈퍼마켓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요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무료 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파리 뮤지엄 패스는 여러 관광지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파리지앵들과의 교류는 어떨까요? 흔히 파리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편견이 있지만 이는 반드시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프랑스어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많은 파리지앵들이 친절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올림픽 이후 관광 서비스 업계의 영어 소통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프랑스어 표현을 알아두면 현지 경험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특히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무례하게 요구하기보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봉주르로 시작하지 않는 대화는 프랑스인들에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파리 근교 여행은 어떨까요? 파리에 며칠 더 머물 계획이라면 근교로의 당일 여행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의 화려한 궁전과 정원으로 유명하며 2025년에는 새롭게 복원된 왕실 아파트먼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베르니의 모네 정원은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가 영감을 얻은 곳으로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샹티이 성이나 퐁텐블로 궁전도 파리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디즈니랜드 파리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로 2025년에는 새로운 프로즌 테마 구역이 오픈했습니다. 이런 근교 여행지들은 파리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프랑스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파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주요 관광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은 현장 구매 시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리는 걷기 좋은 도시이지만 각 지역이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하루에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파리의 진정한 매력은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골목길과 동네 카페, 작은 공원들에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파리의 분위기를 천천히 즐기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넷째, 치안에 유의하고 귀중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거나 몸 앞쪽에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리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시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리는 완벽한 도시가 아닙니다. 혼잡함, 높은 물가, 때로는 불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대도시의 일반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여전히 많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그 어떤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분위기와 역사, 문화적 깊이 때문일 것입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 순간, 루브르의 걸작들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몽마르트 언덕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정경, 그리고 세느 강변을 걸으며 느끼는 낭만. 이런 순간들이 파리를 빛의 도시로 만들고 모든 불편함을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2025년의 파리는 올림픽 이후 더욱 현대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고유의 매력과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답고 매혹적인 도시입니다. 여러분의 파리 여행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